105번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120번까지 푸세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15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 한 게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3일 동안 할 거예요. 하나는 수정 문제인데 그거는 기출문제 풀면서 해도 돼요. 그냥 틀린 거 고치는 문제가 있거든요. 붕괴 틀린 거. 그렇게 해서 나머지 연습을 내일부터 해서 아마 금요일부터는 기출문제 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고 한 3일 정도는 같이 풀고 나머지 한 6일 정도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91번 요건 아직 안 배웠어요. 결산 요번 주에 배웁니다. 그래서 결산에다 밑줄 치시고 결산 그러면 이날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결산을 하는 이유는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라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으로 넘겨라. 왜냐면 자산이 대표적인 게 현금이거든요. 현금 남으면 버려요? 아니죠. 올해 남은 거 내년에 쓰죠. 부채가 빚이잖아요. 못 갚았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올해 못 갚았으면 언제 갚자? 내년에.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올해로 끝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할 때 2021년도에 50억 팔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2022년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해서 요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월할 계산. 그래서 월할 계산으로 나오면은요 월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8만 원 있죠. 이게 몇 개월치예요? 6개월치예요. 곱하기 6분의 거기 9월 달부터잖아요. 그러면 9, 10, 11, 12 해서 올해 몇 개월이요? 4개월. 이렇게 월별로 계산하는 걸 월할 계산이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한 달에 얼마야? 18만 원인데 6개월 치니까 한 달에 3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개월치 12만 원은 올해 거. 그 다음에 6만 원은 언제 거예요? 내년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자산은 여기 보시면 내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 거니까 얼마예요? 6만 원. 그래서 지금은 그거보다는 월할 계산이라고 나오면 말 그대로 월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그래서 올해 몇 개월? 그러면 얼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92번도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요건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잘 나오거든요. 시험 때. 근데 잘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얘 나올 때마다 계정 과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최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지급이잖아요. 미지급은 부채예요. 그래서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요걸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안 줬으니까 뭐예요? 부채. 그래서 부채의 증가인데 요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일단 한 분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했으면 비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늘어나야 되는데 안 했으면 결론은 줄어든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뭐 됐다? 줄었다. 그럼 비용이 줄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요. 이익이 늘어나면 회사 돈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리고 원래 부채가 늘어나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부채는 뭐예요? 감소해. 이렇게 상관관계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최종 목표예요.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딱 봐도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왜냐면 둘 다 이익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뭐가 돼요? 작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정답은 3번. 이익은 증가하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나올 때마다 분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분계를 내가 만들 줄 알아야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감가상각비. 이거 시험 문제 왜 내냐면은요. 이 분계 우리가 안 하고 컴퓨터가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 분계 우리가 안 하고 누가 한다고요? 컴퓨터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계를 잘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시험 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붕괴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컴퓨터가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현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현금이 나가면 출금, 없으면 대체예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 근데 이분계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이분계를 누가 해준다고요? 컴퓨터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내는 거예요. 94번은 컨트롤 F로 찾으면 1번 나옵니다. 기부금은 영업 외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 기부하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냥 기부금은 우리 회사를 알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썼다. 그러면 회사 이미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면 연예인들 맨날 거짓말해요. 기부하고.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았겠대. 기사 떴잖아요. 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걸렸으면 그냥 기부했다 그러면 되는데 맨날 똑같아. 기사에 뭐라고 떠요? 나는 선의로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길 바랬다. 개코 같은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일부러 기사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는 연예인이야. 그러면 일 하나라도 더 들어오잖아요. 다 돈이에요. 그 예전에 저희 처남이 이제 인천시청에도 있었고 저기 어디였냐 기재부에도 있었고 지금은 통일부에 있는데 예전에 그 어떤 연예인이 홍보대사였대요. 그래갖고 전화해갖고 홍보대사니까 요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얼마예요? 해요. 연예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어요. 돈만 주면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좋게 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연예인들이 하는 건 다 연예인하고 대형 회사에서 하는 건 홍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정답은 아니지만 없으신 분이 기부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진짜 기부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건 회계를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미안하지만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부하면 세금 덜 내요 진짜. 그러니까 일석이조예요. 세금도 덜 내고 나 착한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 홍보도 되고 연예인도 홍보도 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깝잖아요 돈. 세금으로 나간대. 이거보단 기부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95번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유튜브에 또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올릴 때 얘네가 검열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 걸리면 업로드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업로드 못 했다니까요. 영상 하나가 안 올라가요. 죽어도 안 올라가요. 올릴 때마다 걸렸대. MBC에 뭐하고 뭐에 걸렸대. 근데 나 MBC가 날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적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외상 매입 대금 지급액은 부채의 뭐예요? 감소. 기초는 무조건 증가해요.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날 늘어나는 거예요? 1월 1일 날. 그래서 부채의 증가. 단기에 외상하면은 부채의 뭐예요? 증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에다가 70 더하고 50 빼면 얼마 나와요? 5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6번 우리 매출원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사계정 대체.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T자 그리면 돼요. 제조업이니까 요거 그리면 되죠. 뭐 그리면 되냐면 제품. 이럴 때 제일 기뻐요. 내 손이 컴퓨터 돌아가는 것보다 빨라.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 그래서 같이 있으면 더하고 반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죠?
원가 처리하니까 합쳐야 되는데 거기 3번에는 구분한대요. 구분의 뜻이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게 아니고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97번 자본적 지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내가 이거를 돈을 들임으로 해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축이 층수 늘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3층이 비싸다, 5층이 비싸다? 당연히 5층이 비싸죠. 그래서 낮은 층에 빌딩 사갖고 부신 다음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간 늘어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뭐 옷을 사 입든 뭐를 사든 오래 입을 생각으로 사요? 짧게 입을 생각으로 사요? 오래 입고 오래 쓸 생각으로 사는 거죠. 왜요? 그것도 하나의 돈 버는 거잖아요. 새 거 사면 기분은 좋지만 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있으면 비싸죠?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풀옵션이 비싸다, 노옵션이 비싸다? 풀옵션.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앞으로 모든 집들이 풀옵션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집은 에어컨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에어컨을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집에 아예 냉장고도 있고 TV도 되어 있고 아예 요즘에는 풀옵션 비슷하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벌었으니까.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요거는 돈 버는 건 아니에요. 페인트 칠한다 그래서 집값이 확 오르는 거 아니죠. 맞죠? 깨진 유리창 갈아 낀다 그래서 집값 오르면 맨날 유리창 깨갖고 유리창만 갈아 끼겠죠. 맞죠? 근데 올라요? 아니죠. 요때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르면 좋겠다. 수시로 깨면 될 텐데. 그 다음에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자동차일 때는 차량 유지비고 나머지는 수선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내용연수 늘어나면 오래 쓰는 거잖아요. 오래 쓰면 뭐 버는 거다? 돈 버는 거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 뭐죠?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 찾으시면 돼요.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분계 문제로 잘 나오지 이론 문제로는 잘 안 냅니다. 9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조업도. 조업도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인데 조업도 헷갈리시면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조업도의 뜻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기계 사용 시간, 업무 시간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냥 생산량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일하면 생산량이 뭐 하죠?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액이 항상 일정한 거 물어봤죠? 총액이 일정하면은 무슨 비예요? 고정비예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고정비 몇 번이요? 4번. 왜냐면 월세는 매달 뭐하다? 같다. 그 다음에 10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아까 제가 이렇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그래서 간접비틀끼리 더한 걸 제조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2번하고 4번이 틀린 이유는 간접인데 간접이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3번은 왜 틀렸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드는 직접비하고 간접비예요. 그럼 직접비는 포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왜 1번이냐면 그 이론 공부하실 때 직접 경비는 없다라고 봐요. 거의 안 나와요. 직접 경비가.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공부하실 때 직접 경비라고 제가 T자 외울 때 외우기는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숫자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직접 경비 거의 안 내요. 한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긴 나와요. 가뭄에 콩 나듯이.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지나가듯이 한번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요게 직접 경비입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101번 이런 거나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할만하니까. 보조금은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금은 상호 간의 용역이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정확해. 근데 계산은 뭐예요? 복잡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간접 없죠? 그 다음에 102번. 아까하고 비슷한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 왜냐면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고 완성이 되고 판다. 근데 요번엔 매출원가 빠졌죠? 그 다음에 103번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제조원가. 무슨 원가요? 제조원가. 그러면 제조원가는 몇 번대요? 500번대. 그래서 생산, 제조, 공장.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사장님은 주로 공장에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일해요? 네, 사무실에서. 네, 보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한 분이 저희 사장님 공장에서 일하시는데요. 알아요. 저 아는 정도 사장인데 공장에서 일해요. 근데 그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실질적으로 100명의 사장님이 있으면 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장님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는 걸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시험은 이론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특수 상황은 회사 가셔서만 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4번 정답 1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분기할 때 영세율 뭐 있었죠?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면세죠? 면세는 계산서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사업상 증여라고 있습니다.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죄와 잔존죄와. 간주는 진짜 가짜? 가짜예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도 간주라 틀린 거예요. 4번에 거기 간주라고 써 있잖아요. 간주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뭐 내시라? 세금 내시라. 왜냐면 임대료는 불로소득이라 그랬잖아요. 불로소득이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즘 20대의 꿈은요. 집 잘 사서 대출을 끼든 뭐라든 상관없이 집을 잘 사서 이 집값이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비싸게 팔아서 편하게 살자. 잘못된 거 아닙니다. 비트코인 사서 뭐 하자? 뻥튀기 시키자. 주식 사서 뭐 하자? 대박 나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근데 맨날 누가 성공했더라, 누가 얼마 벌었더라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성공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40, 50대, 50대, 60대, 70대가 바보라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다가 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 20, 30대는 그걸 구경을 못했으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옛날에 그랬지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눈으로 그걸 봤으니까. 예. 그래서 집은 언제 사는 거냐면 그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 폭망했을 때. 그때 집 산 사람들이 지금 떼돈 번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되게 쌌으니까. 실제 제 동생이 장가 갔을 때 저보다 일찍 갔거든요. 그때 빌라 2,500 주고 사줬거든요. 지금 2,500짜리도 없어요. 그래서 2,500 주고 사줬는데 동생이 팔 때쯤에 5천만 원인가 팔았어요. 근데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6,50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2배에 판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낮았을 때니까 이게 올라갔을 때 반등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올라가서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확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인드로 살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나만 원하면 되는 거예요. 대박 나면 돼. 아. 대박 나시면 연락 좀 주십시오. 밥 한 끼만 사주세요. 뭐 돈을 달라 그런 건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제가 대박 나면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요즘 식당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와이프가 대빵 싫어해서. 맨날 포장. 그래서 어저께도 포장해다 먹었는데. 제가 맨날 그래요. 나 나가서 먹을 거야. 나 안 들어올 거야. 맨날 반항하죠. 그러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라잉 이러고 끝나요. 그 다음에 105번은 우리 이거 외웠어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 포괄량도.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우리의 1차 목표는요. 쪽지 시험 본 거 안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기. 그러면 10개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106번부터 120번까지 숙제예요. 그래서 내일 오시자마자 요거 다 풀고 그 다음에 실기 나갈 겁니다. 저희 이제 실기 안 해본 게 몇 가지 있어서 한 3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화, 수, 목 하고 그거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 볼 때까지는 기출 문제만 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풀어보세요.